반갑습니다. 이투스 수학여행 찬우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이제 1강을 진행하는데 인사이트 강의의 수학원 1강은 어떤 느낌이냐면 수학원이 수능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부분을 보는 거야.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겁니다. 이거를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내 앞에 주어진 것만 열심히 하면은 수능이 변화하고 트렌드가 바뀌고에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매일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내 눈앞에 있는 것들 처리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약간이라도 시간을 내서 전체적인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훨씬 더 효율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자, 이제 수학원에서 지금부터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수학원의 단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수능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고, 어떤 부분은 변화하고 어떤 부분은 항상 흔들림 없이 일정한지, 그런 이야기. 그리고 수능에서 당연히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죠.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쫙 펼쳐져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수능의 승부처가 되는 문제들은 4점짜리 문제들입니다. 아무리 기초가 부족하더라도요, 결국에는 4점짜리 문제에서 승부가 납니다. 왜냐하면 수능의 4점짜리 문항이 총 13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거 100점으로 환산하면 52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기본기가 부족하더라도 일단 수능에서 비중이 4점짜리 문항이 반이 넘습니다. 결국에는 수능이 뭐 30점 받는 학생들이 아니면 절반 이상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13개 중에서 몇 개를 맞추느냐의 승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야? 쌤, 저는요 3점짜리 문제도 모르는 게 좀 있습니다. 3점짜리 문제 중간중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3점짜리가 실수가 나옵니다. 그럼 그게 안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이 4점짜리 문항이 수능에서는 그냥 어려운 개념 하나가 땅 4점이 아니야. 대부분이 4점짜리 문제들이 통합형 문제들입니다. 통합형 문제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 안에 낱개의 개념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하나가 단독 문제로 나오게 되면 보통 3점짜리 문제들인 거야. 그러니까 4점짜리 문제를 공부한다고 해서 3점짜리 버리고 3점짜리 스킵하고 한다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승부는 4점짜리 문제에서 나고, 따라서 선생님 말했던 그 전체를 보는 안목, 숲을 보는 이런 것들이 4점짜리 문제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인사이트 강의가 OT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려운 것만 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도 빠르게 쭉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수학원이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수학원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수학원. 우선 단원 구성부터 살펴볼게요. 단원 구성. 크게 3개의 큰 중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두 번째, 삼각함수. 세 번째, 수열. 그리고 이 3개의 단원의 수능이 출제가 되는데 수학원은 총 11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 11문제에서 2점짜리 문제 1개, 3점짜리 문제, 4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요거는 사실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이렇게 내겠다 발표한 건 아니야. 발표한 건 아니지만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11문제가 나오는데 요 4점짜리 문제가 5문제, 3점짜리 문제 5문제가 나오고, 요 배점을 계산해 보면은 이제 수학원 수학투 합해갖고 74점. 그러니까 37점이죠. 이게 2점이고 그 다음에 얼마예요? 15점이고 여기가 20점이고 37점이야 이게. 근데 이 구조는 수학원도 똑같고 수학투도 똑같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한 번에 이외에서 다 똑같았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보통 수학원 문제는 홀수본 문제, 수학2 문제는 짝수본 문제 이러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도 하는데 가끔씩 뭐 아닌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출제 기준은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따르고 있고,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수학원 수학2 골고루 나온다. 그러면 총 11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이 단원이잖아요. 이 단원에서 마찬가지 전부 다 올 고르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단원에서 막 절반 이상 나오고 뭐 어떤 단원은 거의 안 나오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소단원 보면은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지수로그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수로그 함수거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도 마찬가지 삼각함수고 그 다음에는 도형 문제. 그 다음에 수열은 등차, 등비, 수열의 합, 출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빈칸 형태가 나오는 수학적 귀납법 형태인데 이 모든 소담원이 전부 다 고르게 출제가 되고 있고 교육과정 볼륨상 수열이 조금 볼륨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도 수열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11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세 단원이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세 문제, 뭐 5문제,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3문제, 4문제 뭐 이렇게. 어쨌든 3, 4, 5, 3, 4, 4, 뭐 2, 4, 5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 편식하지 말 것. 특히나 이제 최근 수능에서 더더욱더 눈에 띄는 점이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더욱더 고르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요. 수능에서 특정 단원이 약간 편식했어서 편식. 예를 들어서 뭐 미분의 활용 뭐 이런 단원에서는 수능에서 막 진짜 속된 말로 몽창 나오고 그 다음에 별로 안 중요한 단원 뭐 지금 지수로그에서 첫 번째 뭐 이런 지수로그 그냥 지수로그 생지수로그 연산 이런 데서는 아주 쉬운 문제 한 문제 나오거나 어떤 때는 막 안 나오기도 하고 그냥 2점짜리 하나만 나오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고르게 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특정 단원 배제하고 공부하지 말 것. 이해되겠죠? 그리고 이렇습니다. 오히려 최근 수능 같은 경우는요. 킬러 문항이 이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 뭐 미분의 활용, 그 다음에 뭐 적분의 뭐 특정한 주제들 이런 경우는 진짜 수능에 뭐 30번 문제라든지 뭐 20번 문제에서 정말 단골 손님이었어.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상위권이 아니라 중상위권 학생들은 보통 22번이나 30번 같은 경우는 안 풀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단원에서 지금 나와. 미분의 활용해서 그 다음에 뭐 나오는데 이런 단원의 문제를 안 풀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어때? 미분의 활용 공부 안 해. 왜 안 하느냐? 일단 어렵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22번 최고난도 문제만 나오니까 그거 어차피 틀리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안 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 몇 개의 주제를 빼고 공부해서 뭐 80점 맞자, 92점 받자 이게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22번에서 미분 문제가 안 나오기도 합니다.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적분 문제가 22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30번 문제가 수열 문제가 나옵니다. 수열이 극한 문제, 미적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특정 주제를 배제하고 공부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미분의 활용 공부를 안 했어. 그러면은 이제 뭐 13번도 틀리고 22번도 틀리고 28번도 틀리고 30번도 틀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수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형태이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됐고요. 그러면 이 주제들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보통 이것도 4점짜리 문제가 무조건 나온 단원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단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선생님이 별표를 칠게요. 예를 들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아까 말했지만 4점짜리 문제가 총 5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지수로그 함수에서 그래프 관련된 문제는 100%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 수능 나왔습니다. 작년 9월 평가원 나왔습니다. 작년 6월 평가원 나왔습니다. 재작년 수능 나왔습니다. 재작년 9월, 6월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수능도 뭐 거의 무조건이라고 할 정도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지수로그에서 뭐 작년이나 그 다음에 재작년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 4점짜리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나왔었는데 2024학년도는 또 지수로그에서는 4점짜리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무슨 주제냐? 보통 거듭제곱근 관련된 주제가 나옵니다. 이거 오늘 1강에서 했거든요. 오늘 할 거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별표 하나 정도. 보통은 연산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무조건 6월, 9월 수능에서 2점짜리 문제 하나는 지수로그 연산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요 공부할 때는 굉장히 깊게 들어갈 거예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알겠죠? 삼각함수로 넘어가면은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도형 문제가 4점짜리 문제로 안 나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022학년도 6월 평가 모의고사만 한 번 3점짜리 나왔었고요. 나머지 올 4점짜리. 그리고 마찬가지야. 뜻과 그래프 단어는 4점짜리가 나온 적도 있고 안 나온 적도 있고 2022학년도나 2023학년도는 나왔지만 또 2024학년도는 또 4점짜리 안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반반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리고 공부할 때 강약을 조절해서 이런 단어는 쉬운 연산부터 개념부터 꼼꼼하게 진행하고 이 부분은 개념보다는 유형이나 문제풀이 중심으로 강의 진행을 하고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수열로 넘어갑니다. 수열은 일단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크게 둘로 나눠서 등차등비 수열과 수열의 추론 파트는 훨씬 중요한데 이 중에서도 수열의 추론 파트는요. 역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4점짜리 문제로 무조건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점화식이 주어져 있고 수열의 합이라든지 특정 항의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만 이제 너무 어렵운 4점짜리가 아닌 좀 쉬운 4점짜리 나왔었고요.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재작년 6월, 9월, 3년 전 6월, 9월 수능 전부 다 마찬가지로 수열의 추론 단원에서 4점짜리가 최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엄청 중요해. 알겠니? 등차 등비는요. 뭐 3점짜리로는 무조건 나오는데 4점짜리로 나온 적도 있고 안 나온 적도 있어요.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등차 등비 수열의 합 통합해가지고 4점짜리 문제가 하나가 나왔었는데 요거는 뭐 해에 따라서 3점짜리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빈칸 가나다 문제가 나왔는데 빈칸 가나다는 사실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제외하고는 최근 2년 동안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뭐 나온 적도 있고 안 나온 적도 있고 2022학년도 수능엔 또 나왔었고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수업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게 수학원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쌤이 별표를 5개를 친 거는요. 그냥 수능에 무조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별표를 5개를 친 내용이 지금 1단원, 2단원, 3단원에서 각각 하나씩 있었지. 그러니까 이미 4점짜리 5개 중에 3개의 주제는요. 명확해요. 명확합니다.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은 그냥 집중해서 두드려 패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2개 정도가 나온 적도 있고 안 나온 적도 있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은 결국엔 골고루 공부를 싹 다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4점짜리를 특별히 공부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걸 다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학원에서 나오는 4점짜리 문제 5개를 여러분이 다 맞춘다. 그럼 1등급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왜냐면 4점짜리 5개를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이면은 뭐 수학2의 4점짜리 5개는 다 틀리겠니? 그렇지 않겠지. 최소한 2-3개 이상 맞추겠죠. 마찬가지예요.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몇 개는 맞추겠죠. 그러면 1등급을 받는데 부족하지 않은 점수를 받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수학원 쉽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내용은 쉬워요.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와 개념 사이 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 위한 작업들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단원 구성이 끝났고요. 이제 할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면 최근에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자, 우선 4점짜리 문항 그리고 작년에 진행되었던 평가원 모의고사 같이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선은 작년에 아까 말했지만 지수로그 단원에서 잠깐만요. 지수로그 단원에서 작년 수능 4점짜리 문제가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고 4점짜리 문제가 삼각함수 활용해서 하나 나오고 4점짜리 문제가 등차 등비 하나 나오고 추론 하나 나오고 총 이렇게 5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수로그 단원에서 나온 그러니까 연산인데 플러스 다른 개념이 추가되어 있는 그럼 보면 알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내분하는 그 다음에 뭐 이것의 값을 구하십시오 나왔으니까 첫 번째 이거 공부하려면은 로그에 연산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이거 하려면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내분점 언제 배우지? 고1 때 배웁니다. 그러면 인사이트 강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쌤이 OT 들었니? 쌤이 인사이트 강의 밑에 보면 보충 강의가 있는데 그 보충 강의 도츠 강의의 일부를 이렇게 실어 넣어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내분점 관련된 강의가 들어가 있어요. 1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내분점 몰라도 강의 들을 수 있습니다. 공식만 외우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임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
별표 5개 쳤던 무조건 나오는. 근데 보면 알겠지만 난이도가 상당하죠. 그죠? 그리고 특히나 t-1부터 t 플러스 1 사이에서 이 그래프의 최대값 관련된 이런 주제는요. 선생님이 강의했던 강좌에 샤샤 강좌, 엔제 강좌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 시너지 교재에도 기출 문제 중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심지어 EBS 교재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이 뭐 사실 약간 이게 올드한 주제거든요. 되게 올드한 주제야. t부터 t 플러스 1 사이에서의 최대값, t-1부터 t 사이에서의 최대값, 이런 것 전부 다 EBS 교재, 기출문제, 선생님 샤샤 교재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올드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가장 최근에 2024학년도 수능에 출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 주제를 공부했던 사람과 안 했던 사람이 문제를 봤을 때 체감 난이도가 차이가 확 납니다. 확 납니다. 그래서 편식하지 말고 공부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수능은 유형이 변해요. 그런데 완전 트렌디한 것만 나오지 않습니다. 복고풍으로, 복고풍, 뭐 이렇게 옷 같은 거 되게 복고풍이 있잖아. 5년,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가 5년, 10년 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식하지 말고 공부할 것. 그러니까 뚝심 있게 내가 할 일을 하면은 점수로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제, 뭐 이 안에 세부적으로 또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지만 이거는 본 강의할 때 진행하도록 하고요. 작년 6월 평가원에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거 기억납니까? N수생들 아마 기억이 날 거야.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명제를 활용해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사상 처음으로 주관식 문제로 나왔었고 그 주제가 지수로그 함수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평가원에, 교육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느냐? 이 문제는 속칭 킬러 문항에 해당하고 너무 과하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앞으로 수능에서 안 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안 나오나? 이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뭐가 언급한 내용이냐면 요 명제 기억, 니은, 디귿 A, B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굳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객관식으로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어땠느냐? 그 뒤에 봤던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아예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안 나와버렸어요. 아마도 혹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자충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기억, 니은, 디귿이 안 나올까라고 하면은 기억, 니은, 디귿 안 내겠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일로 명제가 나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수로그 함수 관련해가지고 그래프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뭐 해석하고 교점을 찾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 문항은 공부를 하셔야 돼. 단 명제 스타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선생님 본 강의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도형 문제가 수능에 나왔어요. 이렇게. 작년 수능이에요. 도형 문제가. 근데 이 도형 문제 스타일은요. 그냥 전통적으로 2023학년도 수능, 2023학년도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런 그 최근에 봤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항상 나왔던 도형 문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나오는 게 나온 겁니다. 나오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학생들이 작년에 약간 혼란스러워 했냐면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이 도형 문제가 나오긴 나왔는데 지금처럼 빈칸 가나다 형태로 나왔습니다. 빈칸 가나다 형태로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작년에 강의할 때 항상 울부짖었던 게 뭐냐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냥 생 도형 문제인 이 스타일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수능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너무 당연한 게 이건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한 번 나온 거고요. 그 앞에 봤던 여러 번의 시험에서는 그냥 작년 수능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공부를 할 때 트렌디한 거 되게 중요해. 유행도 마찬가지잖아요. 트렌디한 거 잘 따르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죠? 뭐 오버핏을 입어. 그 다음에 뭐 한 10년 전에는 슬림핏이 되게 유행했었어. 그러다가 최근엔 또 너무 오버핏이 속된 말로 이제 거적대기 같은 느낌이 또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또 그게 또 약간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트렌디한 걸 따라가다 보면은
진짜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인싸들이나 그런 경우는 그걸 잘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패션 리더가 되면서 되겠지만 이제 쌤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 트렌드에 따라가다가 한 박자 놓치면 갑자기 막 2, 3년 전 유행이 되면서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쌤은 어떤 주의냐? 그냥 내 체형에 잘 맞고 내 스타일에 잘 맞고 그런 것들이 더 괜찮지 않을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말했지만 유행을 따라가서 이런 것들만 집중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그게 바뀌어서 원래 상태를 회귀하다 보면은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부는 그래서 편식하지 말고 다 해야 된다는 거고 작년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작년 수능을 딱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원래 나왔던 스타일대로 나왔었어요. 6월 평가원 이후에 킬러 배제가 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던 것들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수학원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나왔던 대로 나왔습니다. 실제로도 30번이나 22번이 수학원이 아니야. 맞습니까? 과거 수능의 22번 항상 수학 2였고요. 30번은 뭐 선택 과목이었기 때문에 수학원이 아니었습니다. 수학원은 원래 나왔던 대로 나왔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작년 수능에 등차 수열 단원에서 뭐 수열의 시그마의 성질과 관련해 가지고 이걸 부분분수로 쪼개는 문제 나왔었는데 이 형태도 역시 부분분수 등차 수열 이걸 쪼개 가지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곱하기 b 빼기 a분의 1 형태로 만드는 형태는 수능에서 과거 기출문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고 약간의 그 변화를 해가지고 수능에서 4점짜리 문제로 나온 거고요.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과학 문제는 아니고 물론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약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 수열의 추론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수능에서 항상 나왔던 15번 문제의 트렌드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잠깐 쉽게 4점짜리 수열의 추론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수능에서는 객관식 최고난도 문항의 형태로 출제가 되었고 이거 역시 올해 수능에서도 뭐 중간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어려운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수학원은 크게 최고난도 문항에 나오는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열의 추론 문제, 두 번째는 지수로그 함수에서 그래프 관련된 주제,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요거보다는 좀 쉽지만 도형 문제. 이 세 가지가 삼총사야.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다만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몇 번으로 나올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확실하지 않은 것뿐이죠. 됐습니까? 자, 수학원의 최근 수능의 트렌드 분석이 끝인데 관심 있는 학생들은 재작년 기출문제를 봐보면 작년 수능 문제가 재작년 수능 문제의 출제 기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살짝 독특하게 나온 거예요.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살짝 독특하게 나온 겁니다. 작년 수능은 재작년 수능 출제 기준이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3년 전 수능 출제 기준이랑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뚝심 있게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유행에 민감하지 않게 공부를 한 학생들이 훨씬 더 결과가 좋았다는 점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수학